상실에 대한 두려움. 설득 전문가들이 희귀성의 법칙을 강범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의 사례들을 통하여 분명해졌을 것이다. 희귀성의 법칙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의 원천에서 생성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원천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즉, 다른 종류의 설득 도구들처럼 희귀성의 법칙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지름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그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율적이며 올바른 결정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희귀성이라는 지름길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희귀성 법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희귀성의 법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그의 영향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그리하여 점점 우리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 행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그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그 특권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이 바로 심리학자 브렘에 의해 제기된 심리적 저항 이론이다. 제한된 자유에 대한 심리적 저항. 브렘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당하게 되면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우리는 그 자유를 또한 그것과 관련된 대상을 포함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만일 어떤 대상이 점차 희귀해져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소유하려는 심리적 저항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침해된 자유에 대해 저항하려는 인간의 행동은 3살 밖의 어린 아이의 행동에서 최초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흔히 이 시기의 아이들의 행동은 미운 3살이라는 별명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특히 부모로부터의 지시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개구리처럼 부모가 시키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에게 큰맘 먹고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그들은 다른 장난감이 더 좋다고 한다. 그들이 싫어하는데도 부모가 끌어안으면 그들은 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꿈틀거린다.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으면 아이는 안아달라고 부모를 꽉 끌어안고 발버둥을 친다. 3살 박이 아이들의 이러한 반항 행위는 버지니아주에서 행해진 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2개의 매우 매력적인 장난감이 놓여 있는 실험실로 안내되었다. 2개의 장난감은 투명한 방풍용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유리의 높이는 실험의 상태에 따라 달랐다.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유리의 높이가 30cm에 불과하여 그들이 유리 위로 손을 뻗쳐 건너편에 있는 장난감을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지만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유리의 높이가 60cm나 되어 유리벽을 돌아서 건너편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장난감을 만질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먼저 접촉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실험의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유리라는 장애물에 의해 건너편의 장난감의 접촉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리벽을 돌아서 건너편의 장난감을 먼저 접촉한 어린 아이들의 수가 유리 장애물 앞에 있는 장난감을 먼저 접촉한 어린 아이들의 수보다 3배나 많았다. 그러나 유리벽의 키가 높지 않아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리벽 앞의 장난감을 먼저 만진 어린 아이들의 수와 유리벽 위로 손을 뻗쳐 건너편의 장난감을 먼저 만진 어린 아이들의 수가 거의 동일하였다. 실험의 2가지 상황에서 발견된 이러한 차이는 제한된 자유에 대한 심리적 저항에서 연유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 내리고 있다. 3살 박이의 이유 있는 방황.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저항 현상이 왜 3살부터 처음으로 시작될까?
그것은 아마도 이 시기가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의 자아를 최초로 발견하는 때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더 이상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립적 자의식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을 추구하게 만든다. 즉, 독립적 인격체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어린아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모 권위에 반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3살짜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항해도 놀라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어린 꼬마가 드디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의식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어린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선택, 권리, 자유, 통제, 책임 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의 행동이다. 그들은 저항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이것은 그 부모의 인내 한계를 의미하지만 끊임없이 테스트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은 어느 때 부모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고 또 어느 때 스스로의 자유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시기의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관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